안녕하세요, 랑싸입니다. 갭 투자를 했던 경험담과 금액적인 부분, 역전세가 심하게 났기 때문에 요 실패 요인 3가지 정도를 나누려고 해요. 저는 지금 총 아파트를 4채를 보유하고 있고요. 이 중에 2채는 갭 투자로 집을 샀어요. 나머지 2채는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첫 번째 집은 2021년 10월 달에 천안에 구매를 했고요. 매매가 3억 8천, 전세가 3억 5천으로 세팅을 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집은 2022년 3월에 광주광역시에 매매가 2억 4천, 전세가 2억 2천으로 세팅을 했습니다. 보시다시피 시기가 전부 부동산 상승장 끝자락에 구매를 했고요. 제가 세팅한 이 전세가가 그 단지에 최고가를 찍었어요. 그러면서 전세가가 빠지니까 이 천안의 아파트는 3억 5천에 세팅을 해둔 게 1억 6천까지 빠지더라고요. 그리고 광주는 2억 2천에 세팅을 해둔 게 1억 5천까지 빠졌어요. 그러니까 순식간에 역전세가 2억 6천이 나버린 거예요. 매매가도 물론 많이 떨어졌는데 어차피 당장 팔 수도 없고 장기 보유를 할 생각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매매가는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. 물론 매매가도 천안도 1억이 넘게 떨어지고 광주도 거의 뭐 한 7, 8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일단 저한테 당장 다이렉트로 오는 리스크는 역전세니까 오늘은 역전세 얘기만 해볼게요. 이제 공부가 부족한 상태에서 하락장이라는 건 꿈도 못 꾼 거예요. 그러니까 다행히 지금은 전세가가 완전 최악보다는 조금 올라서 회복은 했지만 여전히 역전세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투자를 했는지 문제점을 한 3가지 정도를 짚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1번은 조급함이었어요. 그럼 제가 2021년도 1월부터 부동산 공부를 조금씩 시작을 했어요. 그 당시에는 책도 많이 읽고 유튜브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부동산 카페 이런 데도 여러 군데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어요. 제가 스스로 독학을 한 거죠. 저는 뭔가를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제가 스스로 한번 경험해보고 내가 하겠다 싶으면 돈을 투입하는 편이라서 제가 먼저 부동산 강의를 듣거나 하진 않았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혼자 집 주변에 임장도 다니고 제가 일하는 곳 주변에 임장도 다니고 유튜브 보다가 어디가 좋다 그러면 그 도시도 한번 가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정말 다니기만 했어요. 그러다가 이제는 강의를 들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동산 강의를 결제를 해서 시작을 했죠. 그게 2021년 한 8월에서 9월 이렇게 들었어요, 강의를. 근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. 내가 강의를 들으니까 나 뭐라도 살 수 있겠다. 이런 분위기에 취해 있는 상태였는데 강의를 한 2주차였나 3주차를 듣는데 천안이라는 지역 언급을 하신 거예요. 천안에 가서 살아 이런 내용은 아니었는데 천안이 지금 내가 가야 할 곳이다 이런 느낌이 와서 바로 천안으로 갔어요. 내가 이 천안에서 아파트 하나를 꼭 물어오겠다 하는 마음으로 천안에 간 거예요.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한데 그때는 나는 정말 실행력 쩌는 사람, 남들은 고민만 하느라 못하는 걸 나는 하고 있다, 나만 부자가 될 거다, 이런 뽕에 취해 있었어요. 강의를 들은 지는 3주밖에 안 됐지만 공부를 그 해 초부터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나름 공부를 오래 했으니까 살 때가 된 거예요. 그 강의를 들으면 하나는 사보라고 얘기를 해요. 물론 다른 얘기도 많이 하죠. 신중하게 뭐 하라는 얘기도 하는데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. 그래서 임장에 다니면서 이제 마음에 드는 동네를 발견을 하고 그 동네에 이제 여러 단지를 보고 또 마음에 드는 단지가 있어서 또 그 단지의 매물을 보고 그렇게 했어요. 제가 마음에 드는 단지가 브랜드 아파트고 대단지고 연식도 준신축 이런 좋은 점만 생각을 한 거예요. 그 당시에 제가 4천만 원 정도가 현금으로 있었는데 더 이상 넘어가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4천만 원 안으로 들어오는 투자 물건을 보고 다녔는데 저층이 좀 싸잖아요. 근데 저층은 살 생각이 없었어요. 근데 저층 아니면 투자 예산 범위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럼 사실은 그 단지는 투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미 나는 이 조급함이 온몸에 가득 있는 상태였어요. 3층 매물을 봤는데 그것만 제 예산에 들어왔어요. 4층 같은 3층이다.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? 그 매물하고 이제 사랑에 빠진 거예요. 사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막 만든 거죠. 저도 최근에 그 단지를 한번 갔다 왔는데 이번에 알았어요. 그 동은 1층이 없어요. 그러니까 3층이라고 했지만 2층인 거예요. 저는 2층을 산 거예요. 그것도 이번에 안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조급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이죠. 그런 제 모습이 부동산 사장님, 매도자 이런 분들한테 조급함이 얼마나 잘 드러나 보였겠어요. 매도자분이 금액을 하나도 못 깎아준다 해도 그래 내가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야 이런 생각에 금액 조정도 못 해보고 그냥 산 거예요. 그러니까 제 패를 너무 다 보여준 거죠. 너무 조급해서. 당시에 고층은 막 4억이 넘어가고 이랬는데 전세라는 건 고층이든 저층이든 큰 차이가
없단 말이에요. 근데 내가 고층을 사도 3억 5천 이상으로는 세팅을 못 할 것 같은 거예요. 그럼 벌써 갭이 5천이잖아요. 그래서 그냥 3층을 샀어요. 지금 돌이켜보면 기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사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생각했어도 됐을 텐데 너무 조급했다. 다음에는 좀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자. 이런 결론이 났어요. 두 번째는 대출 문제인데 천안 집을 사고 전세 세팅도 마무리가 됐으니까 너무 내 자신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. 대견하고. 나 이제 뭐가 되는 사람이다. 이 투자의 기운을 이어받아서 다음 투자할 물건을 찾으러 다녀야겠다. 그래서 그때는 광주광역시를 갔어요. 광주광역시를 선택한 이유는 천안보단 좀 더 큰 도시에 하고 싶었고 어차피 경기도는 갈 수가 없으니까 광주를 가보자 해서 이제 광주를 간 거예요. 그때는 천안을 조급함을 샀다라고 별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광주도 조금 조급함이 드러나더라고요. 그때도 어떤 단지를 갔는데 이 단지가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. 가격도 너무 좋고 전세가도 생각보다 괜찮은 가격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천안에서 저층을 산 게 너무 아쉬워서 고층에 빠져있을 때였어요. 고층에 매물이 괜찮은 게 나오니까 샀어요. 리모델링도 잘 되어 있고 지금 내가 수리를 하나도 하지 않아도 세팅을 할 수 있는 상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2억 4천에 그 아파트를 사서 2억 2천에 세팅을 했어요. 그럼 2천밖에 갭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잘 됐다.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. 그 당시에 취득세가 1주택이 1%, 2주택이 8%였어요.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2주택이 8%라는 취득세가 너무 크니까 망설이고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저는 또 이제 강의에서 취득세 이슈는 항상 있다. 이걸 사고도 이 취득세를 뛰어넘을 만큼 수익을 볼 수 있으면 사는 게 맞다. 이런 얘기를 해주시거든요.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물건을 사는 게 맞다고 하는 건데 난 내가 본 물건이 그 물건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또 뭔가 뻥에 취해 있는 거지 지금. 나는 아파트 2채를 지금 사네. 나 진짜 완전 부자 되겠다. 앞으로 계속 오를 일만 있을 줄 알았죠. 근데 문제는 제가 현금이 그때 2천만 원 딱 갭 정도만 있었어요. 사실은 못 사는 상황이었어요. 그리고 제가 자영업자니까 대출도 잘 안 나와요. 신용대출 알아봐도 1,000만 원도 안 나거든요. 내가 몇 달 만에 2천만 원을 벌 수도 없고 그런 와중에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한테 대출을 좀 풀어준 거예요. 이거 완전 나한테 지금 투자하라고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? 그 대출을 받아서 세금 2천만 원을 낸 거예요. 당시에는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면 엄청 현명하고 부를 더 크게 늘릴 수 있는 사람이다. 이런 분위기였어요. 말 그대로 비투를 한 거예요. 집 구매를 하고 몇 달 뒤에 등기를 치니까 시간이 있잖아요. 대출 받을 시간도 넉넉하고 그 남편도 저를 믿은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이 아파트를 2억 4천을 주고 샀지만 2억 6천을 주고 산 거죠. 얘가 천안보다 투자금은 더 많이 들어갔어요.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아파트로 수익을 보려면 2억 6천 이상은 돼야 되고 그동안 낸 이자 이런 걸 다 생각했을 때 이 아파트가 많이 올라줘야 본전을 뽑는 건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. 제가 만약에 다음에 또 투자를 한다면 그때도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을까?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금리 이슈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. 3번은 높은 전세가예요. 제가 지금 이 두 아파트 모두 그 단지 내에서 전세가가 거의 탑3예요. 저는 이제 당장 투자금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높게 세팅을 했는데 하락장이 오니까 진짜 피말리네요. 초심자의 행운이었던 거죠. 첫 아파트, 천안 아파트도 높은 전세가에 운 좋게 세팅이 잘 됐고 그래서 두 번째 아파트도 높게 세팅을 했는데 그것도 다행히 세입자가 들어온 거예요. 제가 이제 첫 번째 아파트, 두 번째 아파트 모두 가진 현금 내에서 정말 타이트하게 세팅을 한 거예요. 4천만 원 있으면 그 4천만 원 안에서 무조건 다 해결하려고 하고 2천만 원 있으면 2천만 원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여윳돈이 하나도 없었어요. 만약에 전세가 안 맞춰져서 금액을 좀 다운시켜야 할 상황이었을 때 내줄 돈이 없는 거예요. 전세를 낮게 세팅하는 건 제 선택지에는 없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. 참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상황인데 어쩌면 계약금도 날릴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너무 모르니까 전세를 높게 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다음에는 제가 현금도 많이 보유한 상태에서 투자 물건 찾아서 전세가도 여유있게 세팅을 할 것 같아요. 오늘은 간단하게 갭 투자를 할 때 들었던 비용과 복귀를 하면서 3가지 문제점을 짚어봤어요. 실력 없는 사람이 돈이 있으면 이 사달이 나는 거예요. 다음에는 역전세를 맞은 임대인으로서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. 지금 벌써 천안 집의 만기가 별로 안 남았어요. 당연히 역전세는 나 있는 상태고 1억 9천까지는 아니지만 한 1억 정도는 역전세가 났거든요. 천안만.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안녕.